자, 안녕하세요. 캠 담당 민경호 교수입니다. 4주차 수업이고요. 4주차이지만 캠은 세 번째 수업인 3차 시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잠깐 전달 말씀을 좀 드리면 지도 교수님 통해서도 한번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면 원체 4월 17일까지 비대면이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시작한다고 한번 이렇게 공지가 나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특히 교육부에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아직 언제가 대면 수업이 될지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폴리텍 본부에서도 그러한 정부 시책을 반영해서 지금 학생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한 번 연기가 된 상태의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4월 3일부터 공문의 상으로는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비대면 수업 연장이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실제 그 5월 4일은 수업 대체 공휴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6일부터 수업 시작한다라고 지금 현재 공문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기 지금 아직 전달이 안 됐으면 지도 교수님이나 학과장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까지 조금 더 미뤄진 게 또 아쉽기도 하지만 또 다 이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3차 시 비대면 캠 수업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고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캠 수업입니다. 이게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의 약자인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제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모델링 된 걸 갖고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는 거겠죠. 3D CAD로. 그리고 그걸 캠 툴에서 캠 도구, 캠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활용해서 툴패스를 작성하고 NC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CNC 공작기기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자동 가공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전부 행위에 의한 작업이고요. 특히 이 캠 수업 역시도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고 컴퓨터로 이제 캠 작업, 툴패스, NC 데이터 생성 및 수정 편집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면대면 그러니까 한 컴퓨터실에서 같이 하나씩 따라해 보면서 익히고 또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비대면으로 특히 온라인으로 이런 수업을 한다라는 게 참 하는 사람도 좀 어렵습니다. 역시 듣는 사람도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NX12로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고 NX12로 지금 캠 툴패스를 내고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둘러보기 한번 해봤을 테고요. NX12를 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깔아서 따라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정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영상으로 보내는 것 쭉 그냥 시청하듯이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실제 또 이게 친숙해져서 또 여기 학교에 와서 따라 해보다 보면 그게 들었던 게 또 한번 나오니까 상당히 반가울 수 있거든요. 실은 몰랐을 때 만났을 때는 어색하죠. 그리고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들었거나 보았던 걸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반가운 거죠. 그런 게 더 흥미롭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시청을 통해서 따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청을 통해서 좀 반복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시 비대면 캠 작업은 모델링 따라 하기가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델링을 이용해서 툴패스를 작성하고 툴패스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NC 데이터 생성하고 수정 편집하는 것 그렇게 하고요. 3차 시 캠 질문지는 특별히 이론으로 질문지를 마련하지 않을 거고요. 이러한 행위에 의한 작업을 질문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만들 텐데요. 이것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별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하는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끝까지 3차 시 캠 질문지 해결하기를 끝까지 따라해서 질문지를 만들어 보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완성된 걸 또 파일로 업로드를 또한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강의를 볼 때는 그 파일도 업로드 돼 있겠지요. 그 질문지에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내도 좋고요. 아니면 와서 한 번씩 따라 해보면서 그 결과를 조금 이렇게 편집해서 내는 그런 과제물을 이렇게 질문지로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전 과정을 학교에 와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 질문지 과제물을 해결해서 제출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조금 바꿔서 이름 바꾸고 그리고 그림 위치 조금씩 바꾸고 내용물도 좀 글자 폰트 바꾸고 크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CS 학습 모듈 훑어보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이번 주차에 관한 부분은 NCS 학습 모듈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NCS 학습 모듈 훑어보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차시 그 도면하고 그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한번 NCS 학습 모듈을 통해서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링 따라하기인데요. 아래 보이는 그림이 이 모델링 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분석해서 NX에서 2D 평면 스케치를 하고요. 그걸 갖고 모델링 하는 그런 절차로 모델링 완성하기가 될 텐데요. 자, 이쪽에 있는 그림 도면에서 보면 우리 위에 있는 치수가 많은 것들을 정면도라고 하시죠. 물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면이 정면도입니다. 이게 정면도이면 이건 저면도가 될 텐데요. 저면을 이렇게 반 잘라서 이 부분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90도로 돌려서 뒷면이 아랫면으로 오도록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정면도 저면도가 될 텐데요. 아래에서 본 면을 저면도라고 부릅니다. 치수를 보면 70 곱하기 70에 15 높이가 있는데요. 소재가 70 곱하기 70 곱하기 15가 되겠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 소재로 AL6061 정도로 해서 또는 SM20C 정도로 해서 우리 툴패스를 만들어 가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 절삭 조건 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툴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AL6061이라 해도 좋고 그리고 S20C 또는 케이스 규격 명칭으로는 SM20C 소재를 가지고 이것을 깎는다라고 생각하고 툴패스를 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이게 까만 점에 동그란 원에 이렇게 까만 점이 대각으로 있는데요. 이게 공작물 원점 표시기호입니다. 지금 이것의 의미는 평면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보아 왼쪽 하단 거기에 공작물 원점이고 또한 높이의 위치에서는 가장 상단이 공작물 원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델의 앞면, 좌측면 그리고 맨 윗면의 위치가 공작물 원점이다 라는 표시기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곽 사이드 절삭 부분이 있고요. 사이드 절삭에 윤곽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의 윤곽들은 이건 포켓 가공입니다. 안쪽을 파내는 가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수행해 보는 것을 따라 해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NX로 이 형상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뭐 NX 아니고 대부분의 3D 툴도 비슷한 프로세싱으로 비슷한 그 과정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요면, 그러니까 요 두께가 지금 10mm인데요. 15에서 5mm 빼면 이게 10mm인데 10mm 이 바닥면에서 지금 위에서 보이는 모양의 스케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각부터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5mm 들어온 위치에서 윤곽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 반경 10짜리, 직경으로 20짜리 원을 그래서 잘라낸 것이고요. 여기 못따기 5씩 못따기 한 거고요. 이쪽은 R10 라운딩 필렛 한 거고요. 이쪽은 5mm 내려와서 R10짜리 이렇게 둥글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한가운데 포켓 가공은 30파이짜리 원에다가 각 극점에, 그러니까 북극점, 동극점, 남극점, 서극점, 이런 극점을 4분점이라고 부릅니다. 4분점에 반경 7짜리, 그러니까 직경으로는 14짜리 원을 그려 놓고요. 이걸 동시에 돌출시켜서 이걸 빼내는 걸로, 돌출 컷을 통해서 빼내는 걸로 그렇게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델링이 수행이 되면 저장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공작물 원점을 여기다 잡고요. 공작물 원점, 그리고 소재 크기는 70 곱하기 70에 높이 15짜리 소재를 잡아 놓고, 그리고 지난번에 2차 시에 했던 것처럼 바닥과 벽면이라는 툴패스를 이용해서 툴패스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이드 절삭 먼저 할 거고요. 끝나면 내부 포켓 가공을 수행을 해서 툴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뭐 내부 먼저 하고 외곽 해도 되고요. 외곽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 해도 됩니다. 보통 이걸 센터 드릴로 먼저 뭐 살짝 홈을 내놓고 드릴링하고 홈파기를 한다면 보통은 내부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만, 여기는 그냥 엔드밀로 들어와서 조금 외부보다는 속도가 낮은 속도로 들어와서 내부를 가공할 거기 때문에 외부 먼저 하고 내부 포켓을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패스 낸 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그림인데요. 툴패스가 정상적으로 짜여졌는지, 모의 실험을 통해서, 모의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가공 흔적이 남는지, 다시 말해서 가공 흔적이 남는다라는 건 과삭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삭은 너무 많이 절삭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파이는 경우를 과삭이라고 하고요. 미삭은 덜 깎이는 걸 미삭이라고 합니다. 과삭과 미삭을 이렇게 그 색상을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상한 색깔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깨끗한 색깔이 아닌데요. 아니, 요런 면들이 벽면에 붙어 있을 때 요거를 우리는 과삭, 미삭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NX 특성상 지금 현재 색깔은 깨끗하게 가공되었다, 과삭, 미삭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에 대면 수업에 와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색깔로 과삭, 미삭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수행해 보지 않은 그림인데요.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이 맞춰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봐도 문제 없다라는 걸 나중에 차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툴패스를 작성하고, 그리고 NC 데이터를 생성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 모델링 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걸 1교시로 하고 이 모델링을 2교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패스를 내고 이제
모델링을 한 이후에는 바로 툴패스를 만들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서 NC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어서 셋째 시간에는 툴패스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한 후 NC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정 편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NC 데이터 생성을 했을 때는 문법 번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번호도 수정하고요. 그리고 단위도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를 수정하고 맨 끝에도 수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최종 NC 데이터를 편집 완료할 수 있고요. 이 NC 데이터는 또한 시뮬레이터에서 모의 검증을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번 이렇게 검증된 것들은 수정에 검증을 해봤을 때 별탈이 없으면 매번 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 처음 포스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그걸 일부 수정해서 모의 검증을 할 때 그 검증상에서 이상이 있다면 그 포스트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는 거죠. 포스트 프로그램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시뮬레이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심코드 있고 VCN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NC 데이터 검증하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검증 후에 바로 DNC로 CNC 공작 기기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편집 완료하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캠 질문지 해결을 할 건데요. 요런 파일이 하나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일단 완성된 걸로 올려드릴 건데요. 자, 20년 3차 시 캠 실습 A반 날짜는 오늘 날짜고요. 그리고 학번 이름을 이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수정하는 게 동영상이 나오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이름 포스팅 붙이다라는 거고 여기는 스케치를 붙여라. 그리고 여기는 모델링 한 걸 붙여라. 여기는 툴패스 한 걸 붙여라. 툴패스 만든 걸 붙여라. 여기는 시뮬레이션 한 걸 붙여라 라고 한 거고요. 작업 5는 수정된 NC 데이터를 전체 블록을 붙여라. 전체 블록을 붙여 놓은 건데요. 여기 아마 페이지를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좀 9포인트로 해도 3페이지까지 나가더라고요. 조금 길이가 길게 나옵니다. 이 외곽도 있고 포켓도 있다 보니까 조금 길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수정된 NC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질문지를 받을 건데요. 일단 제가 완성된 거를 올려 드릴 겁니다. 그걸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과제물을 제출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S 학습 모듈 훑어보기인데요. 요거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훑어보기를 할 거고요. CNC 가공 머신 센터 CNC 밀링 가공 캠 프로그래밍이거든요. CNC 밀링은 이제 머신 센터하고 유사한 건데요. 똑같은 거냐를 놓고 보면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ATC라는 오토매틱 툴 체인저 공구 교환 장치가 있으면 머신 센터고요. 없으면 CNC 밀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35페이지부터 70여 페이지까지 다음 차시에 진행될 모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CNC 밀링 머신 센터 가공 캠 프로그래밍 이것도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미리 훑어보시고요. 이제 네 번째 4차 시 수업에는 이 똑같은 걸 모델링 할 거고요. 여기는 기존 거와 좀 다른 게 센터 펀칭 하고요. 센터 드릴로 홈파기를 하고요. 그리고 드릴링이 들어가는 게 조금 다소 다른 부분입니다. 자, 이 모델을 갖고 모델링 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모델링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블럭을 돌출했고 이건 돌출 컷을 했고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서를 미리 이렇게 선택하고 들어가서 이제 뭐 공작물 원점도 잡고요. 여기다가 공작물 원점 잡았네요. 똑같이
동작물 원점도 잡고요. 요거는 안전 높이 잡는 그림인 듯 해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넘기다 보면 이거는 솔리드웍스 솔리드 캠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거라 우리랑 프로그램 중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이거 드릴 홀 잡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구 선택하고 그 공구에 따른 형상 있고요. 페이싱 작업도 있고, 그리고 NC 작업을 위한 내용도 들어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훑어보기를 이렇게 지금 드릴링 작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드릴링 깊이 잡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한번 좀 이 드릴 깊이가 여기 나오네요. 드릴 깊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센터 드릴을 넣고 홈파기 하고, 그리고 드릴링으로 구멍 가공하는 그런 형태를 포함시켜서 작업을 수행할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거는 그냥 가볍게 훑어보시고, 내용이 어려우시면 그냥 그림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지를 통해서는 학습 모드를 통해서는 질문지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기 내용으로 아래 한글 완성도를 높인, 그러니까 완성된 거를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첫 시간으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모델링 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툴패스 만들고 NC 데이터 생성하고 수정 편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시간으로 캠 과제, 캠 질문지 해결하는 걸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모델링 한 거, 캠 툴패스 낸 거, 시뮬레이션 한 거, 그리고 NC 데이터 생성한 거, 수정 편집해서 완료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아래 한글 그 질문지 파일 안에 캡처 받아서 넣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어서 완성하는 걸로 해서 그 캠 과제 질문지를 해결해 보는 걸로 해서 4교시까지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해서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곧 이어서 모델링 따라하기, 모델링 하기를 수행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